9월 22일부터 시작인데 혹시 1차 신청하셨다고 안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73 복지정책 상담사로 34년째 활동 중인 정영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복지금 지급을 현장에서 도와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민생지원금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구조입니다. 1차와 달리 자동 지급도 안 되고 소득 기준까지 변경되면서 10%가 탈락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혹시 내가 대상이긴 한가? 우리 부모님도 꼭 신청해야 하나요? 이런 걱정 드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뀐 소득 재산 기준 정리, 1인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 추가, 지자체별 추가 현금 지원 리스트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만 보시면 지원금 10만 원은 기본,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차 때 받았으니까 2차도 자동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시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복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1차 때 신청했으니 이번엔 그냥 받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 저도 참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딱 40일 동안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안에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1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때와 달리 2차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소득 하위 90%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고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 신청이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겁니다. 1차 신청 당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셨던 분은 2차 대상자 여부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내일 뿐 지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결국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어르신께서 그러셨습니다. 문자 받았어요. 그럼 된 거죠? 아닙니다. 그건 신청하라는 알림 문자일 뿐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하시며 신청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왜 안 들어왔느냐며 속상해 하시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1이면 월요일, 이면이면 화요일 이런 식입니다. 첫 주에 신청하실 분들은 해당 요일에 맞춰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고 어려우면 직원 도움을 받으세요.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말씀은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차에 받았어도 2차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다르고 조건도 달라졌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을 챙겨야 할 자녀분들도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못 받고 지나가면 속상합니다. 아깝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가 되는 걸까요? 내가 탈락인지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다음 장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부터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득 하위 90%면 나는 해당되겠지.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정부는 소득을 직접 보지 않고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기준 3화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 금액을 보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되니까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22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4인 가구 외벌이의 경우에는 51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지 않으니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재산이나 금융 소득이 많으면 또다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기준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 안 되지만 퇴직 후 일정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처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가구들을 위해 특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같은 소득이라도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가 22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는 실제보다 가구원을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계산해 보험료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맞벌이는 4인 가구로 보는 방식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맞벌이 가정도 처음엔 기준을 넘는 줄 알고 포기하려다가 이 특례 덕분에 신청할 수 있었어요. 이런 정보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집도 해당되나요? 그건 다음 장에서 보험료 기준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기억하세요. 건강보험료 이게 핵심입니다. 금액 기준 넘으면 탈락, 넘지 않으면 일단 한번 자격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재산과 금융소득이 높으면 또 한 번 걸러지니까 신청 전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특례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1인 가구인지 맞벌이인지 실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헷갈리셨다면 꼭 보셔야 해요.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 제가 가장 반가웠던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드디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정부가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복지 혜택에서 1인 가구가 항상 불리하다는 거였어요. 소득은 적지 않은데 생활비는 혼자 다 감당해야 하니까 남는 돈은 더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맞벌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소득을 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지만 실제로는 육아나 돌봄 비용이 많아서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소득 수치만 보지 않고 가구의 형태와 생활 여건까지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먼저 1인 가구부터 볼게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약 22만 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이건 연소득으로 따지면 약 7,5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전 같았으면 1인 가구가 이 정도 수입이면 소득 상위로 간주돼서 제외됐을 텐데 이제는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해 조정 기준이 적용된 겁니다. 맞벌이 가구는 계산이 좀 특별해졌습니다. 2명 이상이 소득을 올리는 경우 가구원 수를 실제보다 1명 더 많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인 맞벌이 가구면 기준표상에선 4인 가구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선이 조금 더 넉넉해집니다. 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더 넓혀주는 조치라서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가구원수 계산은 단순히 인원만 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소득이 있는 사람인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계산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 한 분은 아드님이 같이 사시는데 소득이 있어서 가구원수는 둘인데 보험료는 합쳐져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가구 형태에 따라 조정 기준을 잘 적용받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 기준을 통해 1인 가구, 맞벌이, 다소득 가구까지 불이익 없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아직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12일 최종 기준 발표에서 이 특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자세히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가구 형태가 단순하지 않다면 다음 장에서 안내해드릴 소득재산 기준표와 계산법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10만 원이 생기느냐, 그냥 지나가느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에서는 재산 기준이 따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몰라서 지나가기 쉬운 부분이에요.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왜 안 됐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 재산 기준에서 걸리신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단순한 부동산 시세가 아닙니다. 집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공제 항목까지 적용한 실제 과세에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시세 20억 원짜리 집이라도 과세표준은 그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집값이 높으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을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는 퇴직 후 일정한 자산을 굴리고 계신 분들, 즉 이자나 배당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이건 종합과세 기준으로 쓰이기도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미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준이 별도로 고지되거나 안내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신청서에도 간단하게만 적혀 있고 탈락 사유도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채 비대상입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경우를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건강보험료도 충분히 낮고 소득도 없는데 탈락했다고 하셔서 재산 기준을 여쭤보니까 오래된 땅 한 필지가 걸렸더라고요. 공시지가로는 얼마 안 되는데 과세표준 기준으로는 넘은 겁니다. 그분은 내가 뭐 부자도 아닌데 하시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기준은 정해져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 어쩔 수 없이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부동산 자산이 오래전부터 있으신 분들도 많고 은행 이자나 배당으로 소득을 나누시는 경우도 있어서 모르시는 사이에 이 기준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번에 지원금 신청하실 때는 꼭 한 번이라도 내 명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세무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되고 최근 납부한 재산세 고지서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한번 열어보셔도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정부24나 홈택스 앱을 통해 내 세금 내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건강보험료 기준만 통과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재산과 금융소득 조건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이번 2차 소비 쿠폰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와 1차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실제로 쓰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재산 기준까지 잘 통과하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 소비 쿠폰을 어디에서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1차 소비 쿠폰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엔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라 막상 받았어도 쓸 데가 없더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2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을 크게 넓혔습니다. 그 덕분에 체감 혜택도 훨씬 좋아질 거라 기대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즉 동네 식당, 미용실, 편의점 등 일상에서 자주 가는 가게들에서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번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읍면 지점,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매장, 이렇게 생활 밀착형 유통업체까지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하나로마트는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에겐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도 대부분 포함됩니다. 시장에서 과일, 생선, 반찬 사시는 분들께도 정말 유용한 쿠폰이 될 수 있겠지요. 다만 모든 지점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자체 또는 가맹점 등록 여부에 따라 일부 매장은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사용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 접속해서 소비 쿠폰 사용처 항목을 클릭하면 가맹점 지도가 나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가맹점 리스트를 뽑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근처 복지관에 들르셔서 사용처 출력 자료를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쿠폰 사용기한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로 설정되지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문자 알림이나 신청 시 안내사항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이 소멸돼 버립니다. 실제로 1차 때 이걸 놓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번엔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지 마시고 받으셨으면 알뜰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 장보기, 손주 간식, 미용실 커트비까지 다 이걸로 해결하셨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생활 속에서 내가 가장 자주 가는 곳에 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 아닐까요? 그럼 이번에는 이 소비 쿠폰이 언제 최종 확정되고 어떻게 발표되는지 일정을 꼭 짚어드릴 차례입니다. 이번 지원금 조건도 많고 사용처도 늘었고 기대되는 만큼 헷갈리는 점도 많으시죠. 그래서 최종 발표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는 2차 소비 쿠폰이 최종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사용처 등 세부 내용을 2025년 9월 12일 공식적으로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건 기초적인 방향이고 9월 12일에 나오는 자료가 확정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건강보험료 기준, 재산 조건, 사용처 확대도 이날 기준으로 다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날짜를 강조드리냐면 보통은 뉴스에 한번 나왔으니까 끝났지 하시고 그 뒤에 바뀐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결과 막상 신청하려 할 때
내 조건이 달라졌네. 사용처가 또 추가됐다고. 이런 식으로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9월 12일 발표 후에는 정부24 카드사 앱,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최종 가이드라인과 대상자 확인 시스템이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 발표 이후에는 신청 방법과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기 때문에 센터 연결도 어렵고 대기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발표 당일이나 다음 날에 꼭 한 번씩 확인하라고 상담 때마다 말씀드려요. 저는 작년에 재난지원금 발표 났을 때 어르신 한 분과 같이 공지문을 읽어드리며 대상자 확인도 해드리고 신청 방법까지 같이 프린트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글자 작게 보이시는 분들께는 가족이나 복지관, 이웃의 도움을 꼭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손주분들께도 이 발표일을 미리 말씀해 두세요. 엄마, 9월 12일에 정부 발표 있대요. 그날 같이 보자 하고요. 같이 챙겨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각 카드사 앱이나 지역 상품권 플랫폼에 실제 신청 화면이 뜨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 리스트도 더 풍성하게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건만 파악하시고 9월 12일 발표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확인을 하신 후에 정확하게 신청하시는 것, 이게 제일 안전한 순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말고도 지자체에서 따로 주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걸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 2차 소비 쿠폰이 반가운 이유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지자체별로 따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동네도 뭐 주는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엔 실제로 발표된 지역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가장 확실하게 발표된 곳은 전북 고창군입니다. 고창군은 9월 22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 원씩 군민 활력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건 군의회에서 예산안까지 통과됐고 공식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성 지역화폐가 유력하다고 해요. 또 다른 지역은 전남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은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이 시작된 상태이며 연내 전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10만 원 소비 쿠폰과는 별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어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 꼭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중앙 뉴스에 잘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창군이나 영광군처럼 추석 전후로 지급을 시작하는 곳은 신청 기한이 짧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일부는 현금 계좌, 입금 방식도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건 같지요. 다만 아쉽게도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다 준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몇몇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이고 앞으로 확대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혹시 모를 혜택은 직접 찾아보는 사람만 챙깁니다. 같은 동네 살아도 안 알아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한번 물어보세요. 고창군처럼 우리 동네도 뭐 나오는 거 있대? 이 한마디로 생각지도 못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10만 원 외에도
지자체 추가 지급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된다면 챙기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걸 놓치는 게 제일 속상한 일이니까요.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신청하느냐 놓치느냐 이 선택의 차이입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딱 40일 그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은 자동 소멸됩니다. 저는 늘 이 시기가 되면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봅니다. 신청 기간 지났는지도 몰랐다. 1차 때 받았으니 자동일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1차 때 신청하신 분도 2차는 새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죠. 온라인은 정부24 각 카드사 앱,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한 번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직접 신청을 도와주시고 서류 안내도 해주십니다. 단 첫 주에는 요일제 신청이 적용됩니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뉘어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이런 식입니다. 이때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요일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이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니 첫 주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후 문자 수신 여부도 꼭 체크하세요. 신청 완료가 되면 보통 지급 예정일이나 쿠폰 발급 안내 문자가 옵니다. 이걸 놓치면 쿠폰 수령이나 사용을 못하실 수 있어요. 신청 마감은 10월 31일이지만 가능하면 9월 말까지 신청을 마치시는 걸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지인 중에도 신청하려 했는데 병원 다녀오느라 까먹었어. 연휴 지나고 보니까 기간이 지났더라. 이런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이건 서류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아주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깜빡해서 놓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휴대폰 메모장에 소비 쿠폰 신청이라고 적어두시고 가족 단체방에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로 한 가정의 10만 원, 한 지역의 소비 활력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까요?